안녕하십니까.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비교적 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회 때보다 많은 작품이 상영됐고 관람객 수도 늘어났습니다. 울주 세계산악문화상 시상 등 프로그램도 훨씬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영화제의 규모나 운영 방식 등에서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도약하는 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두 번째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를 곱씹어보고 보다 나은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종호 한국영화인협회 울산지회장과 오만석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사무국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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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만석 사무국장님, 네, 영화제가 정말 잘 끝났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좀 긍정적인 평가 속에 좀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토론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엉망으로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여류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좀 영화제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 또 영화제에 참여했던 뭐 해외 게스트나 국내 게스트 많은 분들 참여 관객들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 또 내년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작년 행사에 비해서 이번에 안정적이라는 반응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2회째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보도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한 6, 7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밴프 산악 영화제 월드 투어 그 예산 4천만 원 가지고 2012년도에 출발을 해서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를 만들고자 했던 그 오랜 기간이 좀 있었고 또 이제 15년의 풀에 이래 해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좀 여러 가지 좀 스태프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조금 조직적으로 조금 움직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밴프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프레 영화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올해 행사는 안정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시고 그리고 우리 홍종호 회장님, 네, 이번 행사 전반 이렇게 다 현장 다 둘러보신 걸로 제가 아는데 작년 행사 때도 참여를 하셨죠. 예, 뭐 작년 행사에 비해서 올해 행사가 좀 어땠는지 행사 전반에 대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어느 행사든지 첫 해는 일단 그 하고 나면 후회가 보통 대부분 많이 남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회 때는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2회 그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언론 평가를 제가 먼저 훌쩍 좀 검토해 봤었을 때 평가들은 이제 2회에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울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하셨던 영화인들, 즉 개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첫 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줄여서 내실을 기하려는 쪽으로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평가에서는 좀 괜찮았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였고 그다음에 그 일반 참여하신 관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던 부분들이 1회 때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영화제의 어떤 순수한 영화제에 뭐 이렇게 가족 단위 뭐 체험 프로그램이 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여간 영화제를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봐주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 하나씩 우리 이제 받아서 이렇게 이제 영화제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에 이제 또 많은 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화제가 안착되기 위해서 정착되기 위해서 한 10년은 걸리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사실
올해까지도 그 의미를 별로 마음속 깊이 못 느꼈어요. 근데 올해 10년이 왜 10년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영화제의 정체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운영적인 면, 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까지는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통감을 했어요. 이번에 이해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영화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장렬 군수님께서도 저희 기자회견이나 뭐 많은 행사장에서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를 홍보하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토론토 영화제나 밴프 영화제처럼 그 위상을 높이겠다. 그래서 세계 3대 산악 영화제로 도약하겠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홍 회장님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네. 예, 중요한 거는 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집행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의 모든 분들이 뭐 꼭 세계 3대 산악 영화제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 울주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 의지를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그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10년을 내다보고 정말 10년 내다보고 한 해 한 해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1사람 다 그 구색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그러니까 아까 울주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들은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뚝심을 갖고 붙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 산악영화제가 벌써 23군데 정도가 산악영화제가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대 산악영화제가 뭐가 과연 3대 산악영화제를 하느냐. 그러면은 행사 규모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작품 수도 될 수도 있고 또 초청하는 게스트도 더 될 수 있고 또 얼마나 작품을 상영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건데 분명한 것은 지금 세계 산악 3대 산악 영화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 행사 규모는 벌써 한번 그 들어가 있어요. 뭐 밴프나 트렌토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큰 데가 없어요. 예.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정체성 부분을 이제 이렇게 오롯이 이제 쌓아가서 명실공히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지적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남 알프스라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 산골 깊숙한 곳에 행사가 열린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불리한 점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산악 영화제라는 그런 영화 분야가 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국내 그 영화 팬들에게 그렇게 선호가 되고 있지 않는 분야다, 장르다 해서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를 불리한 점, 그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동의가 안 돼요.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게 사실상 서울역에서 울산 KTX역 2시간이면 오죠. 여기서 행사장까지 10분입니다. 물론 이제 부산 영화제나 다른 부천 영화제나 도심에서 하는 그런 영화제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많지만은 그 적어도 이제 산악 영화제를 하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넓혀 봤을 때는 접근성이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 가까운 이제 무주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뭐 KTX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차로 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게 어차피 국제적인 산악 영화제로 간다고 봤을 때 저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화제에서 성장 동력은 젊은 대학생이나 젊은 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은 왜 꼭 젊은이들이 와서 그렇게 키워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 의문이에요. 우리 많은 관객 중에 우리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정기 상영회를 2월부터 했는데 그 알프스 극장에서 110석짜리가 계속 매진이에요. 이분들의
대부분 연령층은 50대, 60대예요. 그러면 우리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는 젊은 층이 뭐 성장 동역이 돼 간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50대, 60대 이 부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영화제를 하는 목적이 다 있거든요. 어디든지 간에. 네. 부산에서 영화제를 하는 목적성이 다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리고 어떤 문화 관광 콘텐츠 가치 융합적인 부분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비엔나가 아닌 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복합 장르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 친화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최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울주산악영화제도 그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울주가 갖고 있는 영남 알프스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게 사실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문화 인프라가 정말 누누이 그 관계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 불모지라는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상태에 있어서의 그 축제는 정말 많지만 국제적 행사가 울산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컨벤션도 없어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울주라는 그런 영남 알프스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화제를 만들었던 부분들이면 그러면 당연히 그 장소에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게끔 하는 거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목적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다른 데서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 지리적인 특성 부분들은 뜻만 있으면 오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해서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숙제가 남아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왜 이 지리적 그 부분들이 문제 뭐죠? 그 질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럼 그 공감대 형성 아직 덜 됐기 때문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네. 자 접근성의 문제가 그 기준이 울산 시민이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제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제가 웰컴 센터를 가봤어요. 그 차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만큼 접근성이 거기가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역으로 울산 시민들이 산에 가는데 요 바로 밑에 차대 놓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해 보면은 나 역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 매번 이렇게 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접근성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으로 오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영화제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됐던 얘기입니다. 울산 세계 산악 영화제냐,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냐는 명칭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는 비단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제의 위상과도 관련된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요. 특히 영화제 행사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신장렬 조직위원장이 울주 군수 임기를 몇 달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장렬 군수가 물러나면 향후 행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만석 국장님께서 먼저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울주에 2009년도에 왔어요. 네. 그 울주 문예회관에서 기획팀장으로 일을 하는데 회관의 프로그램 중에 공연팀을 섭외를 했는데 배우들은 울주로 오고 스태프들은 울진에 가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울주와 울진 이름이 그렇죠.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가끔씩 뭐 경북 울진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2009년도에 울주로 오면서 이 울주란 지명이 이 전국적으로 이 지명도가 너무 낮다. 그럼 이거를 요즘 그 지명도 자체가 그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땅으로 보면은 사실상 서울보다도 더 큰 이 울주가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작은 도시지만은 뭐 한평납이라든지 뭐 자라섬이라든지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확실히 어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울주를 어떻게든지 좀 알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울주 오디세이도 그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울주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영화제 그 타이틀 자체는 그 밴프가 인구가 얼마나 하면은요 8,000명이에요. 근데 그 밴프 영화제라는 지명을 그대로 써요. 트렌토 마찬가지고 작지만은 그 고유의 그 지명을 얻는 거는 꼭 우리만의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추세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논리가 뭐 이제 울산을 하면은 좀 더 뭐 더 커지지 않느냐. 울산은 이미 국내를 비롯해서 뭐 산업도시 이런 걸로 무진하게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네. 우리 홍 회장님 네. 이번 그 명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뭐 이거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방금 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울산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시각이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다시피 산업도시,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그 노조 강성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대한 이게 뭐 시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지금 문화관광 산업 쪽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이런 큰 멋진 이런 그 세계적인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의, 그것도 영화제를 함에 있어서의 타이틀이라는 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울산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울산보다도 울주가 먼저 타이틀을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의 입장이나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그런 생각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처럼 그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면 그 특성에 맞게끔 태생 자체가 영남 알프스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울주 그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울산 하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 있어요. 네. 그죠? 그 울산이란 이미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 산악영화제라는 이미지를 같이 붙여봤을 때 그게 쉽게 이렇게 용해가 되고 이해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나와요. 울주는 그동안 전국적인 지명도도 없고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이래 하면은 생소한데 뭔가 새로운 게 뭔가 이렇게 탄생이 됐던 이렇게 뭔가 좀 신비한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산이 있고. 근데 울산이란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산업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영화제를 해 그러면은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자체에서 그렇고 그런 영화제 또 하나 그냥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쪽으로 이름을 가져갔을 때. 물론 뭐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제 조직위가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년부터 법인이 출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법인으로 출범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영화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조직도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내에 크고 작은 영화제가 한 50여 개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국비를 지원받는 영화제가 한 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국비를 지원받는 영화제는 대부분 전주 영화제 외에는 다 사단 법인 영화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단 법인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왜 법인화가 필요하냐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영화제라는 게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좀 뭐 좀 자유롭게 자율성, 이런 부분이 이제 법인으로 가는 어떤 가장 좀 중요한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홍 회장님, 뭐 법인으로 출범시킨다는 건 이렇게 듣고 보니 굉장히 바람직한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홍 회장님이 뭐 다른 영화제를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인 출범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의 시작 방금 말씀한 국제 영화제들의 출범은 뭐 관주도로 보통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관에서 이제 지원을 국비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사단법인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독립성입니다. 그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그런 독립성의 그 정부에서 이렇게 위해를 뭐 가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블랙리스트 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영화인들이 그 보이콧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좌초 위기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좀 빠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회차인데, 네. 보통 한 3회차 이상을 해서 이제 보통 그 3~4번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3회차 되면 이제 1회차 때 조금 수정 보완하고 3회차는 완전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 타이밍상 지금 2회차라서 벌써 그렇게 좀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출범할 수 있겠나에 대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서 조금 우려도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감나라 판나라 하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주 그 산악영화제의 그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단법인에서 그 모여있는 그분들이 외부의 전문 인력들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많은 자문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법인화 됐을 때 방향성 하나를 잡아서 나가면 그때부터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공고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울주만의 어떤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산악영화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인으로 바뀌면 네. 일단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8길이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공감은 하지만 3년 차 정도에 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빠른 감이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반대예요. 네. 이 영화제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참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면서 한 개씩 한 가지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많은 그 이제 영화제들이 실상은 말씀하셨듯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이제 법인화를 추진을 하고 이래 왔어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이게 법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은 법인으로 갈 거를 왜 그 시행착오를 다른 영화제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른 영화제가 자리를 잡는데 20년이 걸렸으면 우리 똑같이 20년 걸릴 거 아니냐. 이런 거 조금 줄이고 다른데 뭐 3년 걸렸으면 우리는 1년 만에 해버리고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이런 게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죠. 보통 그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법인화를 해서 가는 그 규모들도 좀 있고 하는데 부분들이 있어서 울산이 지금 이렇게 산악영화제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보편적인 영화제가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그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전문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하고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성향이 좀 강한 부분들이라서 산악영화 그 출품한 영화들도 보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화를 먼저 출발해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관 주도해서 하는 거와 사실 차이는 크게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관에서 했을 때는 안정적인 이 자금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딛고 일어설 때 발판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단법인은 어차피 모든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밖에서 바라봤을 때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그렇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무리해서 갈 필요가 있겠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영화제가 그 행사 기간만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영화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복합 웰컴 센터 안에 뭐 알프스 시네마라든지 영화제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울주의 영화관 자체가 거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영화관이 여기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제 기간이 아닌
그 시기에도 뭐 미디어 교육이나 영화 상영이나 강좌 등 연중 상설 사업으로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행사 끝나고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부터 그럼- 하고 있고 저작년부터 계속. 하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피부를 못 느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네.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인 예,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하겠다는 그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렇죠. 좀 해주시죠. 예. 그 미디어 교육이나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영화제가 끝나서 뭐 국제 경쟁 뭐 작품상을 받았던 작품들이나 관객들한테 호응을 얻었던 작품들은 울주군 울산시 전역에 이제 순회 상영회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영화제 때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알프스 시네마에서 매월 한 번씩 무료 상영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 산악영화제의 그 기초를 이렇게 닦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 중, 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교육적인 측면은 여기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인데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과제고 절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 이렇게 극장에서 많이 상영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네. 그런 최근 개봉 영화도 같이 상영을 하나요? 아, 여기서 지금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게 뭐냐면은 우리 보면 산업문화센터에 그 알프스 시네마라고 110석짜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작은 영화관이라 해서 일반 개봉 영화가 계속 그렇게 이제 상영이 되는 거고 영화제 기간 내에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뭐 특별 기획이 있을 때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극장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해요. 그 알프스 극장은 이 관리를 울주군청 알프스 팀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건 조금 분리가 되어야 되는 생각이고 아마 그 옆에 벽천 폭포 앞에 그 클라이밍 센터 옆에 이제 200석 정도의 영상 문화센터를 또 하나 이렇게 지금 건립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200석짜리 극장이 하나 상영관이 생긴다면은 좀 더 다양한 이렇게 영화제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기획되고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회장님, 영화제가 끝나버리면 여기 이 큰 복합 웰컴 센터가 텅 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제가 뭐 상설 영화 상영이나 아니면 뭐 강좌라던가 다양한 그 영화제 관련 행사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홍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주산악영화제에서 울산의 모든 영상 인재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 사실 그거는 조금 영화제에서 사실 해야 될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울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영상 전반적인 진흥위원회가 뭐 올해 이제 11월달 출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이제 시너지 효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일축을 영화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가장 옆에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관련 학과가 없었습니다. 출범하기 전에는. 그렇죠. 국제 영화제 때문에 생긴 걸로. 예, 뭐 그것도 첫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이제 하면서 예. 그 몇몇 학교에서 어떤 그 영상 그때 완전 미디어 육성 과제가 이제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 발 맞춰서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그 부산의 어떤 영화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관련 학과들이 이제 생겨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정부에서 그러면 학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게 명칭이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지원해주는 시스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지금 단기간 내에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지금 잘 돼 있는 시스템이 부산에 있는 영국영화과 이쪽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3G나 이쪽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가상현 증강현실 이런까지도 지금 그 확대돼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영상 콘텐츠의 다양화 측면까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초가 영화제일 뿐이지 영화제에서 모든 걸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화인협회 우리 울산 지회장님으로서 네. 이 세계산악영화제에 기대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울산의 네.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여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울산의 영상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뭐 발전위원도 있긴 하지만 그 협회 업무 보고를 들어보면 그 60대 분들, 어르신 분들도 그 요즘 어르신이 아니죠, 그죠? 청년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시내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체적으로 마을 그 홍보 영상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초 누구나 요즘 스마트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간단한 영상 만들 이런 기초 시스템인 거지. 영화제는 전문 행사거든요. 그러면 영화제에서 할 역할은 그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그 지금 비어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이랑 연결을 하면 그 또 저기 저 중학생 2학년들은 지금 완전 자유 학기제가 아니고 학년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강동에 가면 그 강동 초등학교를 지금 폐교를 바꿔서 인성교육진흥센터로 바꿔놨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들은 의무적으로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일부러 찾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을. 근데 그 공간을 두루두루 활용함으로써 부모들도 가게 되고 주말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울주 산악 여기 그 센터 저 좋은 시설들을 사실은 그 규모에 비해서 찾아오는 그 분들은 너무 작아요. 사실 연중으로 봤을 때는 행사 때 말고 그랬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수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시스템 아까 인적 그 개발하는 부분들에서는 그런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이 학생들이 두루두루 그 중학생들 특히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영상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학생들한테 어릴 때 경험이 사실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시설 보완이 돼야 되겠죠. 좀 더 확대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학영화제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 아니면 시에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관련 학과들이 좀 생겨야 됩니다. 여기에. 이 학생들이 울산에서 지금 그쪽에 그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심지어 저 얘기는 울산 연극협회에서도 오랫동안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울산에 그 연극영화과 이런 게 네, 하나 예. 생겼으면 하는 그 바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연극협회에서는 시립극단 생겨야 된다 하면서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생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했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울산에 있는 소재 대학에 연극영화과 꼭 생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저기 지금 영남 알프스 웰컴 복합센터를 저는 매일 출근하잖아요. 매일 출근하는데 거기에 행사가 없을 때 사람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고 가을철 되면은 저기가 제일자 목적은 그쪽에 오는 사람들 다 산에 가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 연간 200만 명, 300만 명이 그쪽을 통해 가지고 신불산 간헐지 올라가는 주 통로가 웰컴 복합센터예요. 거기서 사람이 연중에 안 온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웰컴 센터에 방문도 하시나요, 그분들이? 거기 어차피 주차장이 거기 있으니 네네. 거기서 알프스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왔다가 자기야 나는 뭐 산에 가기 싫어 나 영화 보고 있을게 자기 혼자 갔다 와 이래가지고 신랑은 산에 갔다 오고 거기서 만나서 이래 많아요. 예, 그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제 방문하는 거와 시설의 활용도는 사실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은 그런 이 전문 네트워크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시설을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 그 저기 영화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부산국제영화제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학과를 만들게 하고 그쪽 그 콘텐츠를 굉장히 활성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정부에서 부산을 영화 특구로 지정을 해버려서 지금 그 뭐죠 양순에 있는 영화 세트장이 지금 기장으로 넘어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영화 특구로 되는 것처럼 울산이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이게 인근 지역으로서의 부산을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인프라들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울주에서 조금 해주면 영화제에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해주면 그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나와서 여기에 그 영화제 관련돼 있는 그 행사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안 그래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울주 산악영화제에서 어쨌든 태생 자체가 울산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울산의 영상 그 젊은 학도들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해병사고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이. 참여도.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홍보팀에 몇몇 참여를 하긴 하지만 말고 그 정말 제작을 하려면 제작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젊은 학생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저도 뭐 이렇게 몇몇 모임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정말 숨은 보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어요. 너무 벽이 높다라는 거. 자기들이 뭘 제작하려면 금전적인 지원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우리 이제 프로그램상 국제 경쟁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프로든 아마추어든 아무 상관없이 하는 울주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 5분짜리도 괜찮고 누구든지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했는 그 24시간 영화제. 네. 그것도 이제 당일날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간 안에, 근데 굉장히 그거 재밌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 영화 관련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올해 간 보고 내년에 필히 와야 되겠다. 그리고 상금도 좀 빵빵하게 줬죠. 그래가지고 일반인 10팀, 그 다음에 청소년 4팀, 그 초등학생 2팀 이렇게 해서 이제 24시간 영화제도 했는데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어쨌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회 제공 이런 차원에서는 그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저 내년부터 합류하시면은 좋은 그런 제안 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그런 표가 다 함께 만드는 영화제. 그렇죠. 전 세대를 아우려고 뭐 노력을 하는 모습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만석 국장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뭐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하거나 가끔씩 이제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산악 영화제가 그 꿈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첫 번째 꿈은 내 꿈, 두 번째 꿈은 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꿈. 그다음에 이게 성장해서 제 3의 꿈은 미래 세대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혼자 개인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시민 모두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이거를 좀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을 향해서 네. 시민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고요. 우리 홍 회장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아니 뭐 저는 뭐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고향이 울산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울산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에서 그 가장 어떤 지금 선두 부분들이 사실 문화 부분에서 산악영화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타이틀을 고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데 제안 하나 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개막식 같은 경우를 이원 생방송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거기 저기 수용 거기에 예를 들면 몇만 명이 가면 사실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태화강 이렇게 그 있지 않습니까? 대공원이나 이런 넓은 공간에서 거기에 이제 그 축하 행사들 따로 뭐 예산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동시 생방송을 중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느끼면 그 다음 날부터라도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고 그리고 내가 직접 참여를 그 장소에 없었지만 내가 산악영화제에 내가 지금 개막식 보고 있구나라는 있던 그런 동질감 형성이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다가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일단 울산 시민들이 누구나 사랑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 영화제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아까 소대 말씀 3대 뭐 세계 3대 산악영화제를 뛰어넘는 울산만의 어떤 멋진 산악영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대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울산의 자랑인 어떤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울산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도 이번 그 토론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제 스스로도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또 다른 분 이야기도 좀 같이 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의 이 영화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UTV 화이팅!